KFC 수능 강좌, 수능 적중 강좌입니다. 자, 이과생을 위한 강의가 될 것입니다. 자, 오늘은 시간 변화율과 미분이라는 주제로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자, 제목이 뭐라고요? 시간에 대한 변화율입니다. 자, 시간에 대한 변화율이라는 얘기는 당연히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어떠한 물리량이 존재하겠죠. 자, 그 물리량이 정말 우리가 물리적 세계에서 존재하는 양을 시간에 따라서 측정한 값이 될 수도 있겠지만은 일정 어떤 도형에서 도형의 넓이나 부피가 변화가 돼 갑니다. 넓이도 변할 수 있고 부피도 변할 수 있는데 그 주어진 변화를 시간에 대하여 측정할 수 있고 시간에 따라서 변화한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양에 대한 변화입니다. 자, 먼저 미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쌤은 항상 이러한 관점을 갖습니다. 자, 잠깐 볼까요? 자, 기본적으로 미분은 변화량입니다. 자, 변화율입니다. 변화율. 자, 변화의 비율을 따지는 것이 미분입니다. 즉,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 속에 존재하는 많은 양들은 일정하면 좋겠지만 지속적으로 변화가 돼갑니다. 자, 쌤이 분명히 했지만, 자, 이런 변화에 대하여, 그 변화의 규칙이 무엇일까? 우리가 규칙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규칙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이거에 대한 것이 바로 사실은 함수라고 봐줄 수 있는 겁니다. 자, 모든 함수는 사실은 세상에 존재하는 규칙을 표현하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거고 그거의 수학적 개념을 함수랑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러한 규칙을 표현할 때는 언제나 이런 기본적 함수라는 얘기는 기본적 관계를 통해서 표현하고 있는 거죠. 자, 여기에 우리가 이 값이 지금 변화하는 양이라는 거죠. 자, 이 주어진 변화량이 그냥 변한다라고 하는 개념에서 바라보면은 우리가 어떠한 아무것도 뭘 발견할 수 없는 겁니다. 자, 반드시 이 주어진 변화량은 무엇에 의존하여 무엇에 따라서 변한다, 어느 걸 기준으로 변한다라고 하는 기준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우리가 보통 함수 관계라고 하는 것은 변화하는 양을 y라고 하면은 아니 이 주어진 y가 도대체 어떻게 변하는 거냐라고 했을 때 기본적으로 대응 관계로 먼저 설정하는 거죠. x에서 y로의 대응입니다. 라고 했을 때 x의 변화가 줍니다. 그쵸? x가 먼저 변하고 y가 변해가는 거라고 간주했다고 했을 때 x의 변화에 따라서 y가 어떻게 변하는 거냐 또는 y가 어떠한 규칙을 갖는 거냐를 표시하고 있는 게 일반적인 함수식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미분은 사실상 미분은 이런 대응 관계에서 변화의 비율 당연히 먼저 변하는 게 x이기 때문에 x가 변하는 거에 대한 y의 변화가 이루어진다면 당연히 y는 주어진 함수 관계에서 x가 변화한 범위 내에서 변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y를 보통 일반적으로 종속 변수, 종변수라 보는 겁니다. 종이란 얘기입니다. 그렇죠? 주인이 움직이는데 따라가는 종이 되는 겁니다. 자, 라고 했을 때, 미분은 이런 관계에서 분명히 얘기합니다. 나눗셈입니다. 그쵸? 변화하는 놈들 사이 나눗셈 결과적으로 b죠. 그쵸? 그래서 우리가 변화율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델타 x, 델타 y. 사실상, 미분은 나눗셈이라는 개념을 빼놓고 미분을 이해한다면 미분의 가장 본질적인 부분을 이해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함수에서 미분을 배웠습니다. 근데 대개의 경우 우리가 물리적 세계죠. 물리적 세계에 존재하는 양의 변화는 물리적 세계에 존재하는 양의 변화입니다. 그 양이라고 하는 건 당연히 운동하고 있는 물체와 관련을 가질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죠? 이건 다양한 실제 우리가 고등학교 물리에서 배우는 다양한 물리량에 대해서 다 운동과 관계하여 변하는 걸 많이 배우게 됩니다. 라든지 아니면 어떠한 도형의 도형과 관련한 겁니다. 그렇죠? 도형의
넓이라든지 도형의 부피라든지 아니면 도형의 또한 변의 길이라든지 도형 안에 존재하는 특정한 각이라든지 크게 보면 이렇게 네 가지 분표입니다. 넓이, 부피, 길이, 그 다음에 각에 대한 걸 다루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이 무엇에 따라서 시간에 따라 변한다. 전제가 이겁니다. 시간에 대한 변화로 우리가 그 변화를 뭐합니까? 관측하게 된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물리적 세계의 변화를 시간에 대해서 측정하고 관측하는 이유는 두 가지 이유입니다.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제어할 수 없다면 3차원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4차원적인 좌표계인 시간을 제어할 수 없기 때문에 시간이 우리를 지배하기 때문에 시간이 중요해지는 거고요.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이 물리적 세계든 인간의 세계든 시간은 아주 공평합니다. 누구한테나 시간 똑같이 주어지고 그 시간이 흘러가는 속도 또한 똑같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매우 중요하다는 얘기죠. 시간에 대해서 관측한다는 것은 이렇게 측정된 모든 양이 무엇에 대하여, 그렇죠? 그 변화의 규칙을 우리가 표현할 때는, 그렇죠? 변화의 규칙을 표현할 때는 함수적 관계를 갖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이런 함수적 관계가 시간에 대해서 변화하는 양은 당연히 시간의 함수로 주어지는 게 일반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양의 변화가 첫째 시간의 식으로 주어지기도 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 시간의 식으로 주어지는 대표적 케이스가 움직이는 물체의 변이가 됩니다. 그렇죠? 변이 x가 ft, 그렇죠? 움직이는 물체의 위치를 시간에 따라서 그 위치 변화를 관측하여 시간과 위치 사이의 관계를 함수식으로 표현한 게 변이량이라면은, 그렇죠? 이거로부터 우리는 속도라는 개념이 뭐죠? 속도는 시간분의 거리죠. 그러므로 시간의 변화에 대한 위치의 변화로서 속도가 정의되기 때문에 그거의 순간적 변화에는 당연히 dx, dt 시간 미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주어진 양이 시간의 식으로 표현되어 있다면 시간에 대한 변화율, 시간 미분하면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런 시간으로 나누었을 때의 개념은 현실적으로 물체 운동처럼 속도, 가속도 같은 경우가 속도가 시간분의 변이량, 가속도가 뭐죠? 시간분의 속도의 변화와 같이 개념 자체가 나눗셈의 개념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각각의 주어진 나눗셈의 비율, 그렇죠? 나눗셈으로 이어지는 비율의 순간적인 양은 당연히 미분을 통해서 할 수밖에 없고 거기서 미분 변수가, 그렇죠? 무엇으로 이루어진다? t로 이루어진다는 것이 당연한 결과입니다. 다만 이런 속도거리 미분의 문제를 지금 오늘 다루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이 부분이죠. 우리가 보게 되는, 우리가 수학의 범위에서 본다면 대부분 도형과 관련이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런 도형에 대한, 넓이, 부피, 그 다음에 길이, 각의 시간 변화를 보려고 하는 겁니다. 넓이 변화율, ds, dt. 부피 변화율, dv, dt. 그쵸? 이걸 시간에 대하여 측정하겠다는 거예요. 물론, 넓이도 부피도 변화하는데 시간과 연관성이 있다는 얘기를 설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특정한 도형의 변화가 랜덤하게 변하는 게 아니라 시간에 따라서 일정 관련성이 있다. 그거를 설명하는 게 바로 시간에 대한 넓이, 부피 또는 각의 변화를 다루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도형의 식은요. 도형의 식은 봅시다 우리가. 봅시다. 도형의 넓이, 도형의 부피, 이러한 것들은 되게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들이 되게 시간의 식으로 주어지지 않고 바로 무엇으로 주어지죠? 대개의 경우는 길이의 함수로 주어지는 게 일반적이랍니다. 때에 따라서는 예를 들어서 부채꼴, 부채꼴 또는 그걸 포함하는 도형 아니면 원이죠, 그렇죠? 이런 경우는 당연히 넓이나 부피나 전부 다 넓이나 부피나 각에 대한 식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길이나 각에 대하여 부피나 넓이가 주어졌을 때 직접적으로는 당연히 S와 V가 길이에 대하여 또는 S와 V가 세타에 대해서 변화한다고 간주할 수 있죠. 근데 이거는 직접적인 식일 뿐이고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는 건 무엇입니까? 바로 직접적으로는
각이나 길이에 관한 식으로 주어진다 하더라도 실제 이러한 변화가 시간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는 사실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당연히 무엇이다? 넓이의 시간 변화율 dsdt, 그쵸? 부피의 시간 변화율 dvdt, 시간 t로 미분하려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시간에 대한 식으로 주어지지 않은 어떠한 양에 대한 시간 변화율은 당연히 봅시다. 예를 들어서 s가 fx라고 한다면 준식을 우리는 시간으로 미분하려고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오른쪽 수식이 뭐죠? 그렇습니다. t의 수식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렇죠? t의 수식이 아니라는 얘기는 t로 직접적 미분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주 밀접하게 바로 음함수 미분과 밀접한 영향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변수와 수식의 변수와 부분 변수가 일치하지 않을 때 쓰는 미분이 바로 음함수 미분이죠. 일단 주어진 함수를 x로 미분하고 다시 한번 x를 t로 미분하는 방식을 사용하는 겁니다. 즉 단순한 나눗셈 관계를 통해서 dx 나누기 곱하기 dx로서 상쇄될 수 있게 등식 관계를 만족한다면 x로 일단 변수가 일치할 때 그 x로 미분하고 그 주어진 문자를 다시 한번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시간 미분을 이용해서 음함수 미분을 해결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여기에서 실제 문제의 구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되게 이런 시간 변화의 문제에 문제 구성은 일반적 구성입니다. 좀 어려운 구성은 따로 설명할 겁니다. 일반적 구성은 당연히 보세요. dsdt는 x에 관한 수식과 dxdt, x의 변화를 둘 중에 이 안에 변화에 두 개 주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둘 중에 어느 하나가 문제 조건으로 예컨대 이렇게 되죠. dxdt가 조건으로 일반적으로 보통 주어집니다. 그쵸? 그러고 뭡니까? 그러고 dxdt 넓이 변화를 구하라 라고 나온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뭡니까? 넓이 변화율은 길이의 변화일 뿐만 아니라 무엇에 대해서, 그쵸? 최초의 길이에 관한 식 f'x를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뭐만 한다고 시간 t만 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렇다면은 길이에 관한 식, 구체적인 길이의 조건이죠. 그렇죠? 길이가 얼마일 때 시간 t가 t1일 때 시간 변화율 미분계수를 구하고자 할 때 여기에는 길이에 관한 식도 포함한답니다. 그렇죠? 길이와 시간에 대한 기본적인 관계식은 최초의 식에서 언제든지 얼마든지 항상 구할 수가 있다는 사실. 특히 이 부분이 이 문제를 푸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느끼게 되는 그러한 형태랍니다. 이렇게 시간에 대한 변화를 크게 본다면 울체 운동에 대한 변화를 속도원의 미분과 도형의 넓이, 부피, 각의 변화를 따지는 도형의 문제로 추격할 수가 있고, 오늘 수업은 도형의 변화를 기준으로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명심하실 게 원래 시간 변화를 따지려면 시간의 함수로 표현돼야지만 되게 우리가 알고 있는 도형에 관련된 것은 시간 변화에 대한 각과 뭐의 변화율, 길이에 대해서 표현되기 때문에 시간 변화를 구하려면 준식에 대한 미분할 때 반드시 뭐가 따라진다? 음함수 미분의 형태를 따른다라는 사실을 확인하시고 그 안에 변화가 두 개가 주어지는데 그 중에 하나는 문제 조건으로 주어지고 하나는 뭐다? 구하라고 한다.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문제풀이의 가장 핵심은 이거죠. 뭐가 주어지고 뭐가 시간에 대한 뭐가 주어지고 뭐를 구하라고 하냐? 즉 x에 대한 변화율이 주어지고 넓이 변화를 구하라면 당연히 여러분들이 할 일은 제일 먼저 넓이를 x의 식으로 만드는 이 준식을 작성하는 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미분은 음함수에 따른다 라고 정리해 주시면 될 겁니다. 물론 개별적인 문제를 풀어가면서 개별적 문제의 특성에 따라서 한두 가지 첨가할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개별적 문제 들어가기 전에 선생님이 강조하고 싶은 것은 시간 변화의 문제는 최근의 경향을 본다면 이과 과정에서 주관식 30번 또는 객관식 21번 좀 우월음해야죠. 킬러 문항을 이루는 가장 대표적 케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 만만치는 않을 겁니다. 특히 올해 고3 학생 같은 경우는 지난 4월 주관식 30번 문항 기억하시죠? 역시 그런 문항을 본다면은 시간 변화의 문제가 결국 쉽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지금의 설명을 문제 풀면서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문제는 2008학년도 수능 29번 문항입니다. 29번 문항, 어떤 문항인지 아시죠? 난이도가 높은 문항으로 기록될 수 있는 문항입니다. 다음과 같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문은 이과 문항이에요.
자, 단위원상의 반지름 1인원상의 자, 점 P가 자, X축과 만나는 점 A를 출발하여 자, A를 출발하여 원주상을 40분의 1 라디안 퍼 세컨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먼저 주목할 사실이 바로 뭐죠? 최초에 주어진 게 원주를 돌아가는 속도가 주어진 겁니다. 그렇죠? 이것이 자, 무엇에 대한 시간 변화율입니다. 그렇죠? 이게 무엇인지 우리가 확인할 필요가 있겠죠? 자, 라고 해서 P가 움직여진다면 P를 지나면서 X축의 평행한 직선이 다시 원과 만나는 점을 Q라고 하면 이 아래 넓이를 뭐라 부른다? S라고 부릅니다. 라고 했을 때 P의 좌표가 2분의 93, 2분의 1 되었을 때의 넓이 변화를 구하시오 하는 문제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 부분을 잘 살펴줄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자, 일단 자, 봅시다. 자, 주어진 도형이 뭔지 한번 자 보십시오. 주어진 도형은 자, 이 부분이 원에서 무얼 뺀 거죠? 활골 뺀 겁니다. 그렇죠? 자, 원에서 활골 뺀 겁니다. 자, OP에 OQ를 연결해 준다면은 자, 이거 뭐 나오죠? 이등변삼각형 나오고 이쪽 부채꼴 나옵니다. 그렇죠? 주어진 도형은 자, 부채꼴과 이등변삼각형 넓이의 합으로 주어진다는 사실을 확인할 필요가 있고요. 자, 중요한 거는 자, 여기서 분명히 할 거는요, 이 부분입니다. 자, 반드시 부채꼴과 관련된 자, 넓이에 문제가 나온다면은 여러분들은 반드시 변수를 뭘로? 각, 중심각 세타에 대하여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드시 중식을 세타의 식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 하나 둘 필요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이 문장이 독특한 게 반지름이 1인 단위원입니다. 그쵸? 근데 자, 호를 점 P가 호상을 움직이고 있는데 선속도라고 그러죠. 호를 움직이는 점 P의 속도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반지름이 1일 때 우리가 호의 길이를 L이라면 L과 자, 중심각 여기에 중심각 세타 사이 기본 관계는 L 이퀄 세타임을 할 수 있죠. 왜냐하면 L 이퀄 무엇이기 때문에 R 세타이기 때문이죠. 자, 그럼 양변 준식을 T로 미분한다면 바로 옵니다. dl dt는 d 세타 dt라는 얘기죠. 그렇죠? 아, 그렇군요. 자, 반지름이 1인 단위원상을 움직이는 점의 선속도는 그대로 그 점과 중심을 연결한 중심각의 각속도가 됨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거 자,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각속도가 얼마로 주어진 거다? 40분의 1 라디안 퍼 세크로 주어진 거다라는 걸 확인하게 됩니다. 그렇죠? 자, 그렇죠? d 세타 dt가 주어졌어요. 구하라는 건 뭐죠? ds dt입니다. 자, 바로 이 S와 세타 사이에 우리가 가장 먼저 할 건 S를 세타식으로 표시하는 게 항상 이런 시간 변화의 문제의 관건입니다. 자, 대다수의 문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다수 문제는 시간 변화의 문제는 자, A에 대한 변화를 주어지고 B에 대한 변화를 구하라면 자, B를 A에 관한 식으로 여러분이 직접 도형 분석을 통해서 표시하는 게 문제풀이의 포인트라는 사실을 알아둔다면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S를 세타식 표현한다? 당연하죠. 자, 이 R식은 자, 이 각이 얼마입니까? 밑에가 파이하고 2세타죠. 자, 부채꼴 넓이 얼마입니까? 2분의 1 R제곱 파이 플러스 얼마죠? 2세타가 될 거고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자, 이 각은 얼마입니까? 이 사이각은 파이 마이너스 2세타입니다. 그렇지? 반지름이 1인 자, 한변 길이가 1인 2등변 삼각형의 넓이가 되죠. 자, 그러므로 삼각형 넓이는 얼마가 됩니까? 2분의 1 곱하기 1 사인 파이 마이너스 2세타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넓이식을 간략히 정리하면 넓이식은 얼마가 됩니까?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 플러스 얘가 얼마죠? 파이 마이너스 2세타의 사인은 사인 2세타 일치하죠? 2분의 1 사인 얼마입니까? 2세타와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비로소 S가 세타의 식이 나왔죠? 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시간 미분입니다. ds dt 자, 앞에 이론강에 설명했죠? 오른쪽이 세타의 식인데 어떻게 t를 미분해요? 바로 음함수 미분입니다. 그렇죠? 준식이 세타의 식 먼저 세타 미분합니다. 상수항 사라지고 세타를 세타 미분하면 1이겠죠? 자, 플러스 2분의 1에 사인 미분하면 코사인이 세타의 합성함수니까 다시 미분하면 2겠죠? 자,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d세타 dt가 되면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1 플러스 코사인 2세타의 자, d세타 dt고 얘가 얼마죠? 40분의 1을 확인합니다. 그렇죠? 세타 알아야 되는데 자, 봅시다. 세타 알아야 하는데
자, 주어진 조건은 P의 X와 Y좌표입니다. 그쵸? Y좌표가 2분의 1 되는 점 P가 위치할 때, 자, 이 중심각 얼마죠? 그렇습니다. 6분의 파입니다. 그쵸? 높이가 2분의 1이고, 여기가 이변수산이라면, 1이면 코사인이, 자, 코사인이 2분의 3 나오는 거하고 6분의 파이가 되겠죠? 자, 이렇게 세타를 확인해야만, 주어진 조건으로부터 세타를 확인해야만 변화를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구하는 당연히 ds, t는 세타가 얼마일 때? 6분의 파이일 때가 나옵니다. 그쵸? 여기다 6분의 파이 넣으면 3분의 파이, 2분의 1 나오죠? 1 더하기 2분의 1에 40분의 1. 그쵸? 이거 20분의 3 나오니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80분의 3. 자, 됨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자, 주어진 문제가, 자, 이거를 우리가 A분의 B라 했을 때 A 더하기 B라 했기 때문에 자, A 더하기 B는 83이 나온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요거 쌤이 아까 시작할 때 잘못 얘기했는데 이 문제 2007년 수능 자, 30번 문항이었습니다. 2008년 거 아니었습니다. 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요거보다 조금 더 나이가 높은 두 번째 문제 한번 풀어보죠. 두 번째 문제는 2011년 3월에 출제됐습니다. 역시 자, 30번 문항이었습니다. 30번 문항은 주관식 마지막 문항으로서 킬러 문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난이도가 상당히 항상 높다고 출제하는 문항이 대다수가 자, 시간 변형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자, 문제부터 먼저 보시면 자, 역시 단위원을 선택했습니다. 단위원상에 자, 이 XY 축과 완전을 A하고 B라고 했습니다. 자, 주어진 각을 2등분하는 Y = X라는 직선을 A라고 합니다. 자, 만나는 점을 C라고 부릅니다. 라고 했을 때 P하고 Q가 동시에 어떻게 돼요? C에서 출발하여 시계 반대 방향과 시계 방향으로 자, 선속도 얼마? 36분의 파이 라디안 퍼 세컨으로 움직이고 있답니다. 자, 그러한 점을 각각 P하고 Q라고 했을 때 PQ를 연결한 선분과 자, PQ를 지나면서 Y = X와 평행인 직선이 자, XY 축과 만나는 점을 뭐 이름하여 RS라고 해도 관계없겠죠? 자, 라고 한다면 직사각형 PQRS의 넓이를 S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자, 라고 했을 때 뭐 구하시오? ds, dt를 구하랍니다. 자, 얼마 지났을 때? 자, t가 6초가 지났을 때입니다. 자, 그런데 자, 역시 이 주어진 도형의 넓이를 자, 구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 부분은 먼저 분석하면 자, 앞에 문제와 동일하죠. 반지름이 1인 도형이기 때문에 선속도가 36분의 파이라고 얘는 그대로 뭐죠? 각속도라고 보면 됩니다. 당연히 각은 P가 어디로부터 출발했죠? C에서 출발해요. 시계방향 움직이니까 호, C, P가 중심각과 이루는 각을 세타라고 본다면 이 세타에 자, 무엇이 시간 변화율이 36분의 파이라고 주어진 거랑 똑같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므로 자, 세타 변화를 주어지고 S 변화를 구했으니까 우리가 자, 해야 될 관건은 뭡니까? S를 뭐에 관한 식으로? 세타식으로 표시하는 게 관건일 겁니다. 주어진 직사각형 넓이 S는 당연히 자, 가로 곱하기 뭐죠? 세로가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자, 이 주어진 세타를 갖고 확인할 수 있는 게 자, 요 삼각형이 무슨 삼각형이죠? 직각삼각형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이게 얼마입니까? 이게 코사인 세타가 되고요. 얘가 뭐가 됩니까? 사인 세타가 되는데 이등분 되죠? 그쵸? 자, 얘가 자, 분명히 봅시다. 자, 얘가 사인이면 얘도 사인이죠. 왜? 요게 뭐죠? 이등변 삼각형 맞습니까? 직각이등변입니다. 그러므로 실제 자, 가로의 길이는 자, 얘가 코사인, 얘가 사인이니까 이 길이 뭐가 됩니까?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사인 세타가 되고 세로는 사인 세타 몇 개? 2개 나오죠? 이렇게 쉽게 자, 주어진 넓이를 세타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사인 세타 곱하기 사인 세타 마이너스 뭐죠? 코사인 세타. 자,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식은 자, 우리 간단히 한다면 2 사인 제곱 될 거고요. 마이너스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가 되겠죠? 자, 좀 더 간단히 하고 불변한 게 낫겠습니다. 자, 제곱반각 공식 2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2세타가 될 거고요. 2 사인 코사인은 얼마가 됩니까? 사인 2세타가 될 겁니다. 그렇죠? 준식은 얼마가 되죠? 자, 마이너스에 사인 2세타 플러스 코사인 2세타에 플러스 1 될 겁니다. 역시 합성 한 번 더 가도 되겠죠?
자, 이 식을 합성한다면 루트 A제곱 B제곱 뽑아낸다면 마이너스 루트 2에 얼마가 될까요? 사인 2세타 플러스 4분의 파이. 자, 덧셈 정리를 계산하는 게 아니니까 그냥 빠르게 해도 관계없겠죠? 플러스 1이라고 하면 자, 비워서 S가 뭐에 관한 식으로 세타식으로 줘졌죠? 시간에 대해서 미분해보면 dsdt는 좌변은 st로 미분하면 되죠. 우변은 자, 뭐에 관한 함수입니까? 세타의 함수죠. 역시 음함수 미분에 따릅니다. 자, 세타 시험면 바로 안 되죠? 세타 미분하면 얼마 됩니까? 마이너스 루트 2에 자, 사인 미분하면 코사인 2세타 플러스 4분의 파이에 곱하기 자, 합성함수이면 2세타에 관한 2가 나올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비로소 세타를 다시 한번 시간이 생겨나면 d세타 dt가 주어지게 됩니다. 준식 정리하면 마이너스 2루트 2 자, 코사인 2세타 플러스 4분의 파이 곱하기 d세타 dt가 얼마였습니까? 36분의 파이였습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ds dt는 t가 6일 때였죠. 자, d세타 dt가 자, 보다시피 36분의 파이였으니까 시간당 얼마큼 같죠? 6 곱하면은 바로 세타가 6분의 파이가 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요 6분의 파이를 대입해서 계산해 주면 자, 주어진 식은 얼마가 되냐면 자, 루트 3 마이너스 1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요 식을 계산하는 건 어려운 식이 아니기 때문에 쌤은 생략할 겁니다. 곱하기 얼마죠? 36분의 파이가 됨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죠? 자, 이러면 아까와 마찬가지로 자, 부채꼴과 연관된 어떤 도형의 넓이의 변화를 이어서 자, 세타를 표시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좀 약간 다른 것도 문제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12년 4월 주말 30번 문항에서 나왔던 문항 한번 보겠습니다. 똑같이 시간 변화인데 약간 좀 더 복잡한 계산을 요하는 자, 문제를 보여줍니다. 자, 일단 먼저 호 AB가 4분의 1원으로 반지름 이 원주상을 자,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 위를 얼마로? 매축 1의 속력입니다. 자, 역시 호의 길이죠. 반지름이 1인 원주를 매축 1의 속력으로 간다면 당연히 어떻게 표시되죠? 자, 이 OP가 X축과 이런 거를 세타라고 했을 때 뭐가 주어진 겁니까? T세타 DT가 자, 1로 주어진 겁니다. 자, 라고 했을 때 X축 위에 점 Q가 있습니다. X좌표를 X, 여기다 두죠. 그렇죠? 자, Q라고만 줬지만 반드시 X에 관한 이 X에 대한 변화를 물어봤기 때문에 X좌표를 문자 X라고 두는 건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주어진 고정된 사실은 P하고 Q 사이의 거리가 루트로 일정하다고 했습니다. d세타 dt가 1이었을 때 자, dx dt 구하시오, dx dt 구하시오. 자, 하는 문제였습니다. 자, POA 즉 세타가 얼마일 때 4분의 파이일 때 자, dx dt 구하시오 이런 문제죠. 자, 역시 마찬가지로 d세타 dt 알고 dx dt 구하라고 했으니까 가장 먼저 구할 식이 x를 뭐에 관한 식 t의 식으로 나타내주는 게 세타의 식으로 표시해야 될 게 우리가 가장 먼저 할 일이죠. 근데 여기서 기본 조건이 뭡니까? P하고 Q 사이 거리가 루트 5라고 하는 사실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자, 근데 P가 어디 위의 점? 원 위의 점이에요. 반지름이 1인 원 위의 점 중심형 세타입니다. 자, P를 표시할 수 있는 방법은 자, 이거밖에 없죠.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라는 사실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두 사이의 기본 관계식은 당연히 두 점 사이 거리 공식 뭐죠? 루트 5. 자, 거리 공식을 제곱하면 5가 나오겠죠? x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의 제곱 플러스 사인 제곱 세타가 얼마다? 5라는 사실이 자, 기본적인 조건식으로 나옵니다. 그렇죠? 좀 까다롭게 나오죠? 자, x가 직접적 세타식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음함수 형태를 취합니다. x제곱 마이너스 2 코사인 세타 x 코사인 제곱 사인 제곱 얼마죠? 1이니까 넘어가면 얼마 나옵니까? 4가 나옵니다. 이 주어진 관계식에서 우리 뭘 구하는 거예요? d세타 dt 할 때 dx dt 구해야 됩니다. 자, 아무리 수식이 복잡해도 시간에 대한 변화이란 사실의 변화가 없는 겁니다. 준식 시간 변화를 구할 때 음함수 미분, 고배 미분을 충분히 따라주면 되겠죠. 자, 시간 미분할 때 x제곱 못하니까 x는 2번 2x dx dt가 될 거고요. 마이너스 2배에 자, 코사인 세타와 x의 고배 함수죠. 역시 마찬가지로 자,
고배 미분에 따릅니다. 근데 앞에 거 미분할 때 마찬가지 세타의 함수죠. 시간 미분 못하죠. 세타로 먼저 미분하면 자 플러스 뭐가 되죠? 사인 세타 곱하기 d 세타 dt가 될 거고요. 곱하기 x 남겠죠. 자 그 다음에 앞에 거 그대로 해야 되죠. 마이너스 2 코사인 세타에 dx 미분하면 당연히 뭐죠? dx dt는 자 상수형입니다. 그렇죠? 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자, dx dt입니다. 뭐 할 때? d 세타 dt 할 때 준식을 dx dt로 자, 묶어준다면 x dx dt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dx dt 그쵸? x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에 자, dx dt라는 값을 얻을 수가 있고요. 나머지 값은 여기에 나오죠? 자, 넘어가면 얼마가 됩니까? 마이너스 사인 세타 곱하기 x에 d 세타 dt가 되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여기에서 언제의 dx 구합니까? 세타가 4분의 파이일 때입니다. 근데 dx dt는 세타와 d 세타 dt만 나와 있는 게 아니죠. d 세타 dt는 1이니까 있으나 마나합니다. 자 4분의 파이를 세타에 넣어주면 여전히 x가 남아있죠. x 어떻게 구하죠? 세타와 x가 같이 자 주어졌던 식이 바로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에 있죠. 그쵸? 여기에다가 세타 이퀄 4분의 8을 넣어준다면 x의 제곱 마이너스 얼마입니까? 4분의 8 루트 2분의 루트 2니까 루트 2x 마이너스 4는요 이럴 때 x는 얼마다? 자 루트 2 플러스 얼마입니까? 자 루트 얼마 나오죠? b제곱 마이너스 4의 시험 얼마 나옵니까? 18 나오죠? 얘가 얼마? 3루트 2 나오죠? 그래서 얼마가 됩니까? 4루트 2가 됨을 자,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아니죠? 나누기 2분의, 그치? 미안합니다. 2분의죠? 자, 분의 공식 잘못 썼네. 2분의, 자,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인데 플러스만 찾는다면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그쵸? 2분의 하면 2루트 2가 나오라 할 수 있죠. 그래서 x가 얼마일 때 2루트 2일 때라는 사실을 구할 수 있습니다. 앞에 문제랑 뭐가 틀리죠? 자, 세타의 조건이 나왔을 때 x 조건 바로 주어지지 않죠. 그쵸? 세타가 자 dx dt가 d 세타 dt와 세타로만 주어지지 않고 x의 식이 나와 있다면 세타 할 때 x의 조건은 x와 세타가 포함된 수식에서 구한다. 꼭 잊지 말아야 될 부분이겠죠. 좀 까다롭게 자 구성된 문제입니다. 대입하면 문제는 자 구할 수 있겠습니다. 공부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이 문제도 조금 더 어려운 예제를 찾는다면 자 여러분들이 지난 4월 2015년 4월에 실시됐던 모의고사 문제 30번 문항 기억하시죠? 자 30번 문항이 보다 훨씬 더 자 까다롭고 어려웠던 문항입니다. 자 역시 자 KF 수능 수학 수능 난제 해설 강좌에 보면은 2015년 4월 수학 B형 30번 문제 해설 강의가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전체적인 시간 변화에 대한 자 수능 적중 강좌를 자 마무리하려고 합니다.